지금 제가 보는 저 유튜브 영상은 이제 시흥의 배구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그 35평 아파트가 뭐 최고가 10억에 거래되다가 지금 5억 8,500으로 42%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시흥 지역에 이제 아파트 가격은 실제 적정한 가격이 얼마이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격도 비쌀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시흥의 배곳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의 10%가 망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집값이 20% 이상 더 내린답니다. 그 기준은 뭐냐? 근거는 뭐냐? 앞으로 최소한 부동산이 아니라 전체 이제 가계대출 관련해서 20% 이상이 줄어든다는 게 전망입니다. 대출이 20% 줄어들면요, 집값이 고스란히 20% 이상 내린다라는 겁니다. 평균이 20%이기 때문에 매우 엄청난 수준이 될 겁니다. 어떤 집은 60%, 어떤 집은 70%, 어떤 집은 80%까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마이너스 5%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이 20%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제쯤 그랬나라고 따져보면 1980년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때, 그리고 1973년인가요? 이제 오일쇼크 1차 때 그쯤에 20%까지 떨어졌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뭡니까? 우리가 2014년 15년 일 때 2011년 이후 하우스푸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때 그때도 집값이 뭐 20% 떨어진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3배, 4배, 5배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만큼이 고스란히 이제 거품이 거친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 정도의 가격으로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다? 아니요. 더 반대일 거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속절없이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못 살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환상입니다. 쏘면 안 됩니다. 금융권들이 앞으로요, 대출금리를 2%, 3%, 4% 올립니다. 왜 그렇게 올리냐? 그들이 이제 늘려야 되는 충당금의 규모가 2%, 3%입니다. 2%, 3% 금리, 이제 충당금을 늘리려고 하면 그들이 대출자들에게 대출금리를 2%, 3% 올리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4%, 5% 올릴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모도 줄어들 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돌입하겠죠.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요, 교수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한테 안 묻습니다. 그냥 AI에, 생성형 AI에 뚜뚜 해가지고 치면 나옵니다. 이제 부조리하고 가짜로 얘기했던 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개막장 취급하고 부려먹으려고 했던 쓰레기 인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설 자리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득권들을 서로 경쟁시켜야 됩니다. 저 부동산 관련해서 건설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능력이 없고 이제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시켜야죠. 왜 부동산은 물건을 만들기 전부터 물건을 먼저 사줘야 되냐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거대한 그 관련 업계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범죄 집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이 미분양이 심해지면 정부에서 왜 사줘야 되냐고요. 물건이 안 팔리면 기본적인 건 어떻습니까? 할인해서 팔아야죠. 팔릴만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가격으로 내려와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왜 부동산만큼은 유독 그렇게 경쟁시키지 않고 왜 정부가 가격이 조금만 내려갈 것 같으면 정부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사주냐라는 겁니다. 그런 짓거리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폭망이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인 가구들이 삶이 되게 우울하고 불행한 건 왜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요. 기대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이래저래 정말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개돼지 취급 당하고 노예 취급 당하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더 이상 출산하지 않고 더 이상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었죠.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기도 있고요. 이래저래 정말 충격적인데 진짜 큰 위기는 2024년 7월에 환율시장 개방이라고 한답니다. 앞으로 미국이 여차하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4년 하반기에 한 두어 번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이 6.0 이상을 찍으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요? 기준금리 한국도 똑같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한국의 시중금리가 미친듯이 7%, 8%, 10% 이제 개폭등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무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래저래 막장들이 많습니다. 경제현상이 곧 사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뉴스 보도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쁜 선택들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무정부 상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들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왜 지하철에 방화 사건이 생겼습니까? 못 살겠으니까. 정말로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대구의 경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리고 대구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 세력들이 경쟁 없이 그들이 계속 당선되고 해서 대구의 경제는, 지역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오직 한쪽에만 경쟁 없이 계속 몰아주니까 그들이 변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고 개선의 의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나게 큰 충격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대출도 안 나오고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되는 거죠. 2024년 4월 총선 끝났잖아요. 이제 환율 날라가고 부동산 폭락하고 이제 전기요금 가스비 인상하고 시내 버스 요금도 올라가고 개막장 시간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욕심버리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환란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하며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추락하면 다시는 계층상승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요. 월급 받으면 최대한 아껴 쓰고 저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오래오래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잘 가꾸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자세를 지내고 언더독으로 지내고 삶을 잘 지키겠다라고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이가 더욱더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책상 의자에 오래 엉덩이 붙이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잡히는 걸 우리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남의 거 부려하지 말고 거저 착실하게 잘 공리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빚지고 살면 인생 끝장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산다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될 생각을 버릴 때 그때 부자 될 가능성이 생기고 부자의 이제 길에 들어서는 시작점이 생긴다고 하죠.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내가 혹시라도 헛돈 쓰는 게 없는지 되돌아봐야 되고요.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시선, 내 눈높이가 어딜 향하는지도 잘 봐야 되고요. 함부로 입 놀려서도 안 되고요. 행동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착실하게 잘 공리해야 된다라는 거.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